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유리체 출혈이 생기고 출속 치료가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위협하는 3대 실명 질환,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안과 원장 박진형입니다. 당뇨랑 말 그대로 혈액 속에서 정상인보다 당 수치가 더 높은 걸 얘기하는데요. 당이 높다는 얘기는 혈액이 아주 맑고 깨끗한 혈액에 비하면 당뇨가 있는 혈액은 조금 더 탁하고 찐득찐득한 성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는 몸의 다른 부분, 뇌라든가 심장의 혈관 마찬가지, 콩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눈에서, 특히 망막에서 그 혈관에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망막을 봤을 때 이 혈관들은 아주 가느다란, 우리 몸에서 거의 가장 얇은 그런 혈관들입니다. 그만큼 직경이 좁은 혈관들이 당뇨 때문에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당 때문에 혈액 자체가 이제 성상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 통로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게 되죠. 혈관이 터지게 돼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에 그 피가 점상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더 심하게 망막 부위에 출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망막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서 대사된 물질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혈관에 그런 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이 대사된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망막 안에. 그래서 하얗게 삼출물처럼 남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망막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됨으로써 비증식성과 증식성,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비증식성 망막병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면, 국소적으로 이제 망막에 출혈들이 생기게 되고 삼출물이 쌓이게 되고, 그런 삼출물들로 인해서 망막의 가장 중심부, 이 황반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붓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부종에 의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 때문에 나타난 황반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황반 변성에도 사용을 하는 그 항체 주사의 역할이 증식되는 혈관을 억제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주사를 놓음으로써 증식성 당뇨병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고 황반의 부종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증식성이란 말 그대로 혈관이 증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조직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 조직에서 피가 필요한데 피가 제대로 공급을 안 되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식성으로 그 조직이 혈관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혈관들은 비정상적인 그런 혈관들입니다. 그럼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은 보통 정상적인 혈관과는 다르게 그 구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터지기 쉽고, 그렇게 되면 이 망막 위로 혈관이 자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망막 내에서의 그런 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유리체 안으로 피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유리체 출혈이라고 해서 눈 전체 안쪽에 다 피가 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식성 혈관 때문에 피가 터지게 돼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고 금방 제거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유리체 절제술로 이제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혈관만 증식을 한 게 아니라 막이 증식을 합니다. 망막은 원래 이 뒤에는 그냥 정상적으로는 망막만 있어야 되는데 당뇨에 의해서 그 망막을 잡아 뜯는 그런 새로운 신생 막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망막을 잡아 뜯어서 견인성 망막박리, 그렇게 되면 망막이 뜯어지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막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견인성 망막박리가 소견이 보이게 되면 그거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견인성 망막박리에서는 일반 망막박리랑 다르게 이게 망막을 다시 붙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스 주입술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실리콘 오일을 넣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한 후에 예후도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 일단 우리 신체에서 가장 먼저 당뇨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망막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당뇨 망막병증 소견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증식성인 경우에는 그 소견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텀을 두고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증식성인 경우에는 황반도 자주 붓고 그다음에 막이 생길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짧으면 1개월, 길면 2개월, 3개월마다 그렇게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시면서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과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근데 안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꼭 안과에 오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